오늘 말씀드린 탱크를 하나 마련하십시오. 이게 탱크입니다. 트레이딩 뷰입니다. 여러분 이 트레이딩 뷰는요 꼭 익혀두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이게 어려울 것 같아 해서 안 하시는데요. 일단 써보시면요 너무 쉽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바일도 쓰시잖아요. 모바일도 처음에 안 쓰실 때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모바일 못 씁니다. 저는 PC가 항상 편해서 쓰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안 쓰면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트레이딩 뷰 하실 때는 아마 지금 이런 걸 처음 해보신 분도 계셔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계정 다 가지고 계시죠? 만약 안 가지고 계시다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글 계정 오픈하는 영상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개 여셔가지고 그냥 구글 계정을 하나 따서 아이디를 하나 만드십시오. 지메일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구글에 들어가셔서 트레이딩 뷰 하고 딱 엔터 치시면 요게 나옵니다. 트레이딩 뷰 라인이.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구글에서 이제 했었으면 이제 구글 계정 이제 이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정으로 계속 누르셔도 되고 저 회원 가입 이런 거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하실 거 없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가 나오실 거예요. 그럼 무료로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제로, 신용카드 필요 없음. 그래서 트레이딩뷰의 좋은 점은 무료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능은 적지만 그래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으세요. 그래서 무료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또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 쓰신 분들은 회원이 없으니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글 계정을 사용하겠다 해서 이제 이걸 클릭하시면 또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옵니다. 유저 이름을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Extend 포트폴리오로 정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꼭 여기 이걸 막 클릭해서 가입하셔야 될 것 같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30일 동안 무료 사용 했는데 이거 끝나면요 자동적으로 청구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안 되시고 그냥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뭘 하시냐 여기서 프로덕트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럼 이게 슈퍼 차트, 뭐 스크리너, 캘린더 메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혼자 들어가셔서 이렇게 누르시면요 어디로 가실지 모르세요. 근데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슈퍼 차트라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또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성공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원을 안 가입하셨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쭉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가입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 화면이 나오셨다? 그러면 가만 놔두시고요. 내일 영상 오셔서 여기서부터 제가 쓰는 건 좀 검잖아요. 그렇게 다 세팅하는 법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옆에 것도 다 세팅하시고 워치리스트도 만들고 또 AV 합선 찍는 거 제가 어떻게 세팅하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은 여기까지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달 정도 지내시고 난 다음에는 이거 그냥 키고 보시게 될 거예요. 너무 좋은 플랫폼입니다. 구글 그러니까 크롬 창을 여시고요. 그럼 어제처럼 이 창에다가 트레이딩 뷰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십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뷰가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뭐 여기 X표를 누르면 이게 공지사항이에요. 그럼 이게 나오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프로덕트 가서 슈퍼 차트를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표가 나오면은요. 여기 창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심볼 찾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테슬라 치시죠. TSLA 치시면 클릭하시면은 테슬라가 이제 그래프에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왼쪽에 가시면 요 동그라미 표가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간에 다크 테마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토글을 이렇게 하시면 이제 까만색으로 바뀌어요. 이제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앱으로 지금 하는 건데요. 이게
데스크탑으로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앱으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뭘 하시냐면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요거 따라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넣으시면 설정 이렇게 잡힙니다. 여기 표 있죠? 동그란 거요. 오른쪽 코너에 있는 거. 여기를 클릭하십니다.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설정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맨 위에 있는 심볼부터 하겠습니다. 심볼은 뭐냐? 요 봉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색깔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디가 있고 몸통, 그 다음에 경계선, 몸통에 이 경계선 있고요. 이런 경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위, 꼬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바디는 이게 저는 노란색으로 보통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좋은 색깔로 하시면 돼요. 이제 세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왼쪽은 올라가는 거, 오른쪽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계선도 똑같은 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윅은 하얀색으로 합니다. 머리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는 파란 거, 여기도 파란 거, 여기는 하얀 거.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깔표가 뜹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봉 차트고, 그래서 꼬리 보이고 이제 몸통도 보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뭐 배당에 따른 데이터 조정 이거 안 하겠고요. 이런 거 이제 다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심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늘 한국식으로 하면은 올라가는 게 빨간색이 될 테고 내려가는 게 파란색이 되겠죠. 스테이터스 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여기에 있는 선을 지정하는 거예요. 스테이터스 라인.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이제 로고가 있죠. 요거를 한번 꺼보세요. 그럼 로고가 없어집니다.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옆에 가서 하죠. 예, 이렇게 해서 로고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다음에 타이틀 테슬라라는 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설명이죠. 그 다음에 차트의 밸류 여기 써 있죠. 여기에 시고 조정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거기 시고 조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고 조정이 얼마냐 볼라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시면 여기 시고 조정이 다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바 체인지 밸류 과연 얼마 올랐냐 빠졌냐. 그래서 이대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로고, 타이틀, 차트 밸류, 바 체인지, 거래량까지 클릭해 놓으시고요. 마지막 날 변경값 저는 이거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제목, 인풋,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지표, 심볼이고 심볼에 대한 거고 밑에 있는 지표, 이건 거래량 지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목 똑같이 움직이죠. 인풋 20일 이동평균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밸류 숫자 여기 숫자가 요걸 끄면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배경도 뭐 이렇게 이제 색깔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그대로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나면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되는데 이제 단 것도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뭘 했냐면은 우리가 여기를 조정하는 건 스테이터스 라인.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자꾸 이제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및 라인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통화 및 단위 위로 마우스 오면 보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언제나 보임으로 클릭하시면 US 달러 보이시죠? 그게 언제나 보이는 거고 또 스케일 모드 AL 및 이렇게 쓰시면 여기도 언제나 보임으로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 AL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L이면 로그입니다. A면은 보통이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이 로그 그래프로 바뀝니다. 로그로 이제 보통 그래프 볼 때 이제 평상으로 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바 레이쇼의 프라이스 잠금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숫자를 쭉 써주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없애시고 스케일 뭐 오토 놔두시고 오버래핑 라벨 없음 뭐 이렇게 그냥 해 놓으시면 됩니다.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 밑에는
뭐 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고가 저가 차이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한번 하나 둘씩 해보십시오. 근데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 포맷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포맷으로 그냥 놓고 쓰겠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꾸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24시간을 싫어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미국 걸 매매하니까 아무래도 24시간짜리를 써놓는 게 보기가 편하십니다. 됐고 이제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해서 심볼 끝났고 스테이터스 라인 끝났고 스케일 및 라인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캔버스입니다. 캔버스는 뭐냐? 이 뒤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배경을 얘기하는데 배경이 솔리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단색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까만색으로 지금 세팅이 돼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제 뭐 PT 할 때나 이제 이럴 때 쓰는데 그레디언트 쓰면 이제 두 가지 색깔로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쫙 하면 또 이렇게 멋있어지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색깔로 보면 색깔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 이렇게 조합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정신 사나워서 이거 안 하고 그냥 솔리드에서 까만색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드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하얀색 좀 보이잖아요. 이런 건데 그냥 디폴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색깔을 좀 더 밝은 색으로 좀 더 세게 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돋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한 20% 정도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쓰시다가 이게 잘못됐는데 한번 취소를 누르면 원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다 어떻게 가야 되죠? 요렇게 올라가면 여기 동그라미 설정, 여기가 요게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게 설정입니다. 그럼 또 튀어나오죠. 자, 캔버스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십자선은 뭐냐? 요 마우스를 요렇게 끄고 가면 요 십자가 요 선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얀 거 실선입니다. 그냥 이렇게 디폴트로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거를 그냥 또 점선이 아니라 뭐 실선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제 실선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저는 점선을 선호해서 색깔도 더 두껍게 할 수 있고 여기 두껍기도 조절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된다. 이렇게 하겠고 그건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워터마크가 또 있습니다. 워터마크가 뭐냐? 보통 이 배경에 글자가 써 있는 거잖아요. 이건 워터마크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저 PT 할 때 보시면은 설명드릴 때 티커가 이렇게 중간에 나오죠. 그 티커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 하루냐 이게 지금 데일리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날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설명 이것도 써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티커 써 있는 게 좋습니다. 티커가 여기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배경에 있으면 더 낫고 그 다음에 이게 일봉이냐 분봉이냐를 보여주는 게 있어서 이것도 더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티커하고 인터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익숙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설정하는 거고요. 문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텍스트인데 어떤 텍스트를 같이 하면 여기 있는 텍스트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작아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은 한 16 정도 놓으시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보시고 싶으신 분은 18 해서 이렇게 크게 보시는데 저는 한 16 정도에 놓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라인이 있는데요. 이 라인은 뭐냐? 문자 옆에 있는 라인을 얘기해요. 지금 까만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 라인이 안 보이죠. 근데 이거를 흰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흰색으로 바꾸고 이 투명도를 조금 올리면 이 색깔이 보이죠. 색깔을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놔두지만 저는 뭐 있으나 마나다 해서 요거하고 비슷하게 해서 한 12% 정도 하면 이렇게 쫙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좋다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바는 10개다 그러면 10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디폴트 놔서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고 이제 트레이딩이에요. 자, 이 트레이딩은 뭐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직접 여기서 주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포지션 이제 바이 앤 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이를 누르면요. 잠깐만요. 계좌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좀. 이쪽에 이렇게 호가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이거는 그냥 그래픽 플랫폼인데 이거를 브로커 계좌에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플랫폼이 하나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 계좌들을 연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문이 직접 나오고 계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주문창이 뜨고 주문 넣고는 또 클릭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셀 할 때 이렇게 매도 주문이 또 뜨고 여기다 주문을 넣으면 되고요. 혹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다가 직접 그래프에도 이렇게 클릭해서 주문을 넣을 수가 있으세요. 자, 주문 트레이딩은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하고 얼럿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알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다른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벤트는 배당인데 저는 배당은 이제 꺼버립니다. 배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스플릿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 어닝은 중요하죠. 그래서 어닝은 켜놓고 자 그러면 여기 E자가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렇게 찍힙니다. 최신 뉴스 그럼 요게 이제 뉴스예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면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E를 누르면 빨간색이에요. 이게 왜 빨간색일까? 그럼 서프라이즈 마이너스로 서프라이즈고 그다음에 이게 파란색이다. 그럼 이제 플러스로 서프라이즈였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거는 어닝 발표한 거 요때 발표했다고 보여줍니다. 자, 요 정도 세팅하면 그래서 이제 설정에서는 요 정도면 다 끝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영상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옆에 이제 화면을 띄워놓고 심블도 보시고 스테이트 라인 보고 이거를 조금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익히시면 나중에 세팅 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쓰시다가 제가 하는 거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설정은 대충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럼 또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게요. 지금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이거를 세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세이브 하느냐? 요렇게 해서 오른쪽 설정창 옆에 가면은 요렇게 화살표가 있죠? 레이아웃 관리 써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게 뭐냐? 이것을 레이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이제 레이아웃이 한번 여기다 다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이 레이아웃을 저희가 세이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테스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름 바꾸기 해서 여기서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 레이아웃을 뭐라 그럴까요? 그냥 테스트 1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쓰세요. 뭐 스크린 1 해가지고 저장을 하십시오. 그럼 앞으로 요 이제 탭을 또 늘리는 법도 알려드리고 뭐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화면을 또 이제 늘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가르쳐 드릴 텐데 그렇게 할 때 여기를 세이브 앤 레이아웃 그럼 지금 여기 테스트 1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면 그게 이제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바 색깔을 한번 바꾸겠어요. 저희가 이제 설정을 여기서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클릭해서 또 설정할 수, 여기 또 설정할 수 있고, 설정을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심블을, 자, 이거를, 또, 노란색, 올라가는 거죠? 이게 잘못되어 있어서, 노란색, 아이고, 노란색, 요거는 흰색, 요것도 흰색, 요거는 파란색, 내려가는 거 파란색. 자, 요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고 여기 저장 있잖아요. 저장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제 이게 세이브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보세요. 이제 화면이 하나 더 생겼죠. 자, 이 탭으로 가서 보세요. 그래서 누르고 테스트 1 그러면은 이게 바뀌었죠. 노란 거 파란 걸로. 그 다음에 여기 또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자, 레이아웃이 하나 생기는 거죠. 여기 가서 레이아웃 열기 해서 요 레이아웃으로 화면 하나 더 열어줘 해가지고 이게 똑같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이브한 레이아웃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또 불러왔고 레이아웃을 또 불러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종목을 테슬라 넣고 요 다음 종목 여기 다음 거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만약 마이크로소프트를 넣고 싶으시다. MSFT 이렇게 눌러서 그럼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애플을 넣고 싶다. APL 누르시면 여기 애플이 나오죠. 애플을 클릭하고 그럼 애플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그럼 레이아웃은 똑같이 테스트 1. 여기 저장을 누르려고 하면 여기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게 세이브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재밌냐면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죠.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애플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선을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추세선을 또 그리고 그러면 한국 HTS 같으면 이 추세선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죠. 애플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가서 이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애플을 불러옵니다. 그럼 이 선이 딸려오죠. 자, 그래서 이 플랫폼의 장점은 뭐냐면 한 레이아웃이라는 이름 하에서는 애플이다. 그럼 애플에 뭔 거를 하든 뭘 하든 이것들이 다 세이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레이아웃에는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렇게 각각 여러 개들이 쭉 늘려 있는 거고 거기에 애플이라는 거에 제가 이렇게 낙서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뭐 차트를 그리거나 뭐 좀 이따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이런 거를 넣거나 뭐 해서 쫙 넣었다 하게 되면 여기다 저장 이렇게 해 되면은 그 다음에 애플이란 티커를 누를 때는 이게 전부 다 따라옵니다. 지금 여기 테슬라가 있죠. 테스트 1이라는 레이아웃에 큰 레이아웃에 테슬라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애플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 AAPL. 그럼 아까 그렸던 게 그대로 쫓아오죠. 자, 여기서 그려놨던 거. 그래서 지금 애플에 써 있던 지표들은 따로따로 지표를 쓴 거고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쫓아옵니다. 자, 이런 게 이 플랫폼의 장점이다. 그래서 오늘은 뭐를 했냐면 지금 뒷 배경 만들었고 이 보호 만드는 거 했고 옆에 텍스트 좀 키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세팅했고 뒤에 그 워터마크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이 위에 있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가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되세요. 이렇게 눌러보고 그려보고 뭐 아이고 이게 뭐지? 하고 또 안 되면 또 지워버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편해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휠 마우스 보통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고 휠을 위로 돌려 보십시오. 그럼 옆으로 점점 길어지고 밑으로 돌리면은 이게 점점 좁아집니다. 날짜가 길어지고 날짜가 또 짧아지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마우스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가세요. 이 숫자 있는데 그래가지고 마우스를 휠을 위로 돌리시면 이게 늘어나고요. 밑으로 돌리시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요 마우스를 쭉 가지고 가셔가지고 요 밑에 1year, year to date, 6 months 있잖아요. 그 위를 클릭해 보세요. year to date. 금년서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6개월 그럼 6개월 기간 나오고 3개월 누르면 3개월 기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위에 가면 여기가 티커 심볼 넣는 데라고 할게요. 딴 거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넣으시고 뭐 아마존 AMGN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 가주시고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건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아마존이 여기저기 상장이 돼 있어서 AMGN까지 다 치죠. 그럼 나스닥 거 이거 꼭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르고 그럼 이제 아마존께 이제 올라오고요. 그 옆에 보면 요게 1시간 봉 누르시면 쭉 나옵니다. 1분 봉도 가능하고요. 여기 클릭하셔서 5분 봉 여기 클릭하셔서 뭐 45분 봉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면 하루 있죠. 이게 데일리 봉. 저는 보통 데일리 봉을 봅니다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표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제가 보는 이 색깔처럼 이렇게 맞췄다. 그래서
마우스 휠 오래 놓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점점 커지고 보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눈에 익으셔야 돼요. 자꾸 해보시면 되고, 이게 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요 탭 위에 올라가셔서 여기 그냥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면 그거 없어집니다. 요것도 정신없다 그럼 여기서 나가기 하면 없어집니다. 여기도 나가기 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새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 창을 열었고요. 그 옆에 플러스 해놓으면은 이 브라우저 창이 열리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냥 올려놓으시고 옆에 가셔서 여기 있죠.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레이아웃 열기 하면은 이제 레이아웃을 여러 개 이제 세이브 하시면 놓으실 수 있으세요. 뭐 다른 지표들 넣고 뭐 여기도 이제 거래량을 없앨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름을 따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즉 이런 형태로 이런 포맷으로 하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하나 새 창이 열리죠. 그러면서 이게 올라오고 여기다 종목을 딴 걸 올리고 싶다 하면은 테슬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표는 일단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지워버리면 된다. 또 이게 한두 시간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시면요 손에 다 익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저기 있는 거 다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레이닝뷰에 들어가시면요.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뜨실 거예요. 이제 실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신다고 그랬죠? 프로덕트에 들어가셔서 슈퍼 차트를 클릭하십니다. 그럼 어제 이제 세팅해 놨던 글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가서 뭐 엔비디아 보시겠어요?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TSLA. 그러면 테슬라가 여기 나오죠. 첫 번째는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지표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밑에다 이제 지표를 넣는 건데요. 어떻게 넣냐면요. 여기 가시면은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지표가 쭉 나오는데 즐겨찾기, 내스크립트, 뭐 초대도용, 기술적 지표 뭐 이런 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즐겨찾기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 찾기에다가 이동 하고 치면은 여기 단순 이동 평균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SMA라고 딱 나온 걸 보시죠. 그리고 한 번만 클릭하셔야 돼요. 이거를 또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또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만 클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SMA라는 데 글자를 딱 여기다 커서를 놓으시면은 요런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눈 표시는 뭐냐? 감축이라고 썼죠. 요거 클릭하시면 이동 평균이 없어집니다. 여기 숨죠. 그리고 요거 다시 클릭하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여기 휴지통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이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세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SMA에 가셔서 여기 설정이 있습니다. 그 키를 누르시면 중간에 이렇게 설정창이 뜹니다. 그럼 첫 번째 인풋 길입니다. 이거는 지금 9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9로 저는 보통 이동평균선 쓸 때 50일, 100일, 200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0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50일 넣고요. 종가 넣고 그 다음에 여기 타임 프레임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날짜를 정해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봉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도 일봉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 이동평균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분봉으로 그려지더라도 이거는 데일리 이동평균선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확인. 자, 이 주봉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주봉 말고 일봉으로 바꿔주라. 그럼 이게 그냥 아까도 일봉이었고 지금도 일봉에 의한 이동평균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가서 설정 다시 누르고 모습으로 넘어가세요. 중간에. 그럼 여기에 2평 있고 이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50일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점선으로 빠른 점선으로 하고요. 뭐 중간 정도 두껍기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르시면 여기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끝나죠. 이렇게 해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뭘 하시더라도 요거를 좀 감췄으면 좋겠다 하면 다시 SMA로 가셔서 눈 클릭하면은 여기 감춰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오게 해야 되겠다 하면 눈을 클릭하시면 다시 나오게 되고요. 요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200일 이동평균선 하나 더 넣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셨죠? 지표로 가셔서 클릭하시고 즐겨찾기 여기 단순 이동평균 아까 했던 거 있죠? 요거는 여기에 이렇게 이동 그러면 이게 단순 이동평균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기 전에 요 옆에 별이 뜹니다. 어디든지 이런 제목으로 움직이면 여기 별이 뜹니다. 별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즐겨찾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즐겨찾기 창에 가면 이렇게 단순 이동평균이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더 떴죠. 자, 여기다 가서 요거를 이제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바꾸시라고 했죠? SM에다 올리면은 설정이 나오고 그 설정을 인풋을 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넣어주겠습니다. 200을 넣고 여기다 뭐라 그랬죠? 차트에 하루 기준 200일 이렇게 해주고 모습은 뭐로 바꾸느냐? 저는 보통은 이거를 흰색을 선호합니다. 200일을 노란색을 넣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좋으신 색깔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또 점선 두껍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이고 50일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표를 넣는 법을 보여드렸는데요. 하루의 지표는 하나씩 조금씩 이제 가르쳐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게 워치리스트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여기에 워치리스트인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큰 전체 화면이 나오고 다시 가서 여기를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은 워치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표를 넣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아이온큐를 띄워놨습니다. 이제 여기는 첫째, 둘째, 셋째 날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 다 나와 있고요.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 이 오른쪽에 워치리스트가 있습니다. 즉 이게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관심 종목들이 쭉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워치리스트라고 돼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거를 이제 지워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를. 그래서 보면 쭉 메뉴가 있고 여기 보면은 리스트 비우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정말로 지우겠습니까? 하면 얘를 클릭해 주시죠. 그럼 이게 싹 다 지워집니다. 예. 그럼 여기서 플러스 사인을 누르시면 이제 종목을 넣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찾으셔야죠. 그럼 저희가 맥7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를 누르면 엔비디아가 여기 나오고죠. 요걸 클릭하거나 여기 플러스 사인 있는 거를 누르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을 또 치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죠. 그 다음 시총 끈 거. 그럼 요거 플러스 사인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플러스 사인 그럼 여기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총 끈 게 애플이죠. AAPL 여기 애플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 클릭하시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애플 다음이 구글이죠. 구글 알파벳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메타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 여기 또 들어가시고 그러면 7개가 다 됐습니다. 그럼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쭉 7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여기 화면에 엔비디아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가 나오고요. 구글 하면 구글 그래프 나오고 아마존 그래프 나옵니다. 테슬라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다 만약 놓으시고요.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하나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직접 가셔서 클릭을 안 하셔도 이게 나중에 뭐 여기 좀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쭉 종목들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이렇게 스페이스바만 눌러주면 차근차근 종목이 아래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워치리스트를 넣어놓는데 지금 무료 버전을 쓰시게 되면요, 이 워치리스트를 하나밖에 작성을 못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죠. 그래서 플랜들을 쓰시게 되면은 이 워치리스트를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HTS도 관심 종목 1, 관심 종목 2, 관심 종목 3 이렇게 만들 수 있듯이 이것도 워치리스트 1, 2, 3 혹은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치리스트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시고요.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여기 뭐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고개를 클릭하시면요, 요 색깔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플래그이라고 그러는데 요 색깔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요건 빨간색을 지정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누르면 빨간색도 지정하고 여기도 빨간색, 혹은 이제 구글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파란색을, 요것도 이제 무료 버전이라서 이제 안 되네요. 그러면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은 이렇게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엑스텐 포트폴리오 이렇게 말씀드릴 때 보면은 그 스윙 트레이딩 하는 종목에 이렇게 빨간색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색깔이 몇 색깔이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색깔로 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맥세븐에는 뭐 빨간색을 넣고, 그 다음에 뭐 AI 관련 종목에는 뭐 초록색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워치리스트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여기에 테이블에다가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변화, 변화표는 거래량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간 외에도 들어가고, 로고, 티커, 이런 거 설명,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쭉 해서 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현재가, 변화하고 거래량 안 넣고요. 뭐 시간의 가격도 안 넣고, 그 다음에 설명도 안 넣고, 티커만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쓰시면 이렇게 다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렇게 간격을 맞출 수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래프를 더 크게 보고 싶다 하면 여기 요 표시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없어지고요. 또 클릭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창을 없애고 보시면 더 그래프를 더 크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치리스트 쭉 아래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다가 뭐 지수도 넣을 수 있죠. 플러스하고는 만약 제가 그 S&P 500 지수를 넣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S&PX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워치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쉽습니다. 그냥 자, 오늘은 두 가지를 하실 겁니다. 이 트레이딩 뷰에 들어가셔서 지금 팔란티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워치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워치리스트를 좀 정리를 잘 해서 보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여기 섹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워치리스트 위에 메뉴판을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섹션 넣기가 있어요. 여기서 섹션 하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섹션 2개 정도 넣어보죠. 그럼 이게 뭐냐면 그냥 머리예요. 헤드. 그럼 여기다가 처음에 섹션은 인덱스를 넣으시죠. 그래서 인덱스라고 치고 뒤에는 저희가 지금 맥7 종목을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딱 해서 그냥 스탁이라고 하시죠. 예, 스탁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스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엔비디아를 갖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넣으면 엔비디아 들어가고요. 다음에 애플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글 들어가고 아마존 들어가고 이렇게 땡겨서 넣으시면 돼요. 메타, 테슬라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주식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SPX는 SP 500 지수죠. 그럼 요 인덱스 밑에다가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요렇게 커서를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여기 플러스를 누르라고 말씀을 드렸죠. 플러스 누르시고 나스닥을 한번 넣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죠. NDX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티커들 다 이제 알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끝으로 쭉 당겨 오시면 NDX 올라오고 또 뭘 하나 플러스 할까요? 다우존스를 하나 넣죠. 그러면은 DJI 여기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에서 여기서 클릭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다 딱 집어넣고요. 여기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거 넣으시고 뭐 저는 저 위에다가 비트코인 US 달러를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 BTC, BIT, 코인 뭐 퓨처를 넣기도 하고 BTC, USD 요거를 여기다가 넣겠다. 그러면 또 요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또 올려놓으면 되고 그래서 원하시는 걸 넣으시면 되고요. 주식에 나는 팔란티어를 넣고 싶다 하면은 또 여기다가 PLTR 하셔가지고 팔란티어를 이제 밑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또 아이온큐도 하나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아이온큐 요거를 또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워치리스트를 쭉 가지고 계시면 뭐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하나 둘 내려가면서 왼쪽 그래프가 해당 그래프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보셨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워치리스트를 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하시고 그 다음에 워치리스트를 여러 개 가져갈 수 있는데 무료 버전에서는 워치리스트를 하나밖에 못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 놓으시고 그래서 워치리스트는 내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관심 정보를 올려놓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게 제가 AV 합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다 도구들이에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AV 합선을 그리려면은 지표에서 AV 합선 찾으면 안 나옵니다. 이 지표에는 찾아보시면은 뭐 AV 합선이 없고요. 이건 뭐냐 그리기 도구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 매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클릭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화살표가 이렇게 생깁니다. 요 꺽쇠가 그럼 꺽쇠를 딱 눌러주세요. 그럼 거기에 섭 메뉴가 쭉 밑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쭉 밑에 보시면 이게 앵커드 VWAP이라고 있죠. 이게 AVWAP입니다. 제가 쓰는. 그러면 여기에 별표에다가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노란색이 생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즐겨찾기예요. 제가 자주 보는 거다 하면 그게 동시에 어디로 가냐면 요 위에 붙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도 붙을 수 있고 있는데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요. 요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AV 합선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시느냐? 이제 AV 합선의 활용도 이런 거는 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만약 AV 합선은 어떤 때 쓰셔야 되냐면은 제일 중요한 맥자리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보시면 지난 4월이 저점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기준점입니다. 이 저점 찍고는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AV 합선을 시작할 거다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요 AV 합선 요 마크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그림 지점 클릭이라는 메뉴가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져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저점 자리 요 위에 가져가셔서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게 쭉 이렇게 그려집니다. 양대표가 하는 거는 하나만 그려지는데 여기 많이 그려지네. 그러니까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 여기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를 여기 가져가셔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맨 밑에 설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를 클릭하시면 쭉 이제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앵커드 VWAP에 대해서. 자, 뭐를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모습에서 이 로워 밴드, 어퍼 밴드 다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요 백그라운드도 지워주시면은 요게 요렇게 선만 남습니다. 그리고 요 선을 요게 V합선이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색깔 바꾸시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뭐 초록색을 좋아하고 초록색을 좀 두껍게 보고 싶다.
이렇게 조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두껍기는 조절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면 앞으로 AV 합선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하얀색으로 바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도 하나 찍어주죠. 보통은 AV 합선을 또 클릭을 합니다. 그럼 제일 고점이 팔란테의 고점이 여기였구나 하고 여기도 한번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럼 거기서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AV 합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보통은 저는 뭘 하냐면 AV 합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핸드오프라고 그러는데, 요렇게 또 중요한, 건드렸다 또 올라갔잖아요. 그럼 거기가 중요한 선이구나 하고 클릭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또 중요한 선이잖아요. 여기를 터치하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럼 거기다가도 또 하나 다 이렇게 클릭해주고, 그럼 요렇게 가다 보면 또 여기서 치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럼 거기다도 또 하나 해주고, 그럼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맨 밑에 있는 건 의미가 없는 선이 됩니다. 오래전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딜리트 키 누르고, 딜리트 키 혹은 누르고, 혹은 여기 쓰레기통 키 요걸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자, 최근에 AV 합선, 중요한 AV 합선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하나 눌러줄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눌러주고, AV 합선이 여기 있는데 여기 걸렸고, 어제 그 다음에 있는 AV 합선까지 올라갔구나. 그럼 최고점에도 보통 AV 합선 한번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또 내려오고, 아, 여기를 뚫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AV 합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세히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AV 합선을 말씀드리는 거는, AV 합선은 다른 HTS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트레이딩 뷰에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AV 합선 그리는 법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만 설명드리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읽는가는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짧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쪽 워치리스트를 섹션으로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AV 합선, 여러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리기 도구에 있는데, 거기서 이 즐겨찾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리려고 그러면 그려서 찍어서 여기다가 클릭하면 그려진다. 그리고 뭘 하실 수가 있냐면, 이거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거를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 선에 클릭을 하시고, 여기 색깔이 있잖아요. 요거를 나는 오렌지색으로 바꾸고 싶어. 혹은 요 선을 하얀색으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써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AV 합선을 찍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피보나치 분석하는 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영상까지 저희가 이 이동평균선 그리는 거를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피보나치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이동평균선이 없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잠시 감추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요 이동평균선들이 여기에 SMA라고 이제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가서 요거 설정 눌러서 여기 있는 수치들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요 옆에 보면 설정 옆에 이렇게 눈 모양이 있습니다. 요게 보면은 여기 감축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요게 감춰집니다. 그 밑에 것도 감춰 보십시오. 감춰집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화면 상황에서 피보나치 툴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요렇게 또 옆에 여기 그리기 도구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도구에서 여기 꺽쇠 표시 있잖아요. 거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뭘 하셔야 되냐면, 오른쪽에 가셔서 여기 별표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 피보나치 툴이 요 위로 올라갑니다. 저번에 저희가 AV 합선 그리는 거 이제 여기다 장착을 했죠. 그래서 요번에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를 누르면 되니까 이제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릭하시면, 자, 피보나치라는 게 뭐냐면 이제 비율을 찾는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올라갔다. 그럼 거기서부터 지금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가 하는 걸 분석해 보려면 요 피보나치 툴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럼 그걸 가지고 쭉 내려와서 최저점 여기가 있습니다. 그럼 최저점에다가 이렇게 해서 클릭을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오른쪽 저기 고점까지 가져가세요. 이렇게 가져가셔서 대충 요 고점에 요 하얀 선이 딱 붙도록 마우스를 조절하셔서, 근데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립하면서 여기서 클릭을 또 한번 하십시오.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디폴트 세팅이에요. 근데 좀 어지러우시잖아요. 그럼 요걸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설정 탭이 나와요. 그럼 거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기 선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를 이제 세팅하는 건데, 저는 뭐를 쓰느냐, 382618-1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618 지워주시고요, 4.236 지워주시고, 0.236도 없애주시고, 0.5는 보니까 반이니까요, 0.786도 없애주시고, 1.618, 3.618도 없애주시면 선이 아주 간결해집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 안에 이런 색깔들이 영 싫으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요거를 조금은 옆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요게 좀 엷어져요. 색깔이 이렇게 열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배경, 여기서 아니면 배경을 꺼주시면 배경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또 색깔이 좀 있어야지 잘 보이기 때문에 배경을 클릭하시고 요거를 본인의 이제 좋아하시는 정도의 밝기를 이렇게 세팅을 하십니다. 그럼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 확인 누르면 이제 382 50% 618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 아이온큐는 4월 저점에서부터, 이게 정확하게 이제 3월 저점입니다. 3월 저점에서 여기 고점까지 움직였다. 이게 100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0.618 라인까지 이틀 전에 잠깐 터치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한 50%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만약 382 자리까지 다시 올라간다면 그게 60불 선이겠구나.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아이온큐 말고 그러면 우리 팔란티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이런 선이 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를 없애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서 없앨 수도 있고요. 또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요게 뭐라고 그랬죠? 요게 워치리스트 생겼다가 없앴다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없애주시고, 요 밑에 보면 요게 오브젝트 트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요, 요게 쭉 메뉴가 나오는데, 요게 뭐냐면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SMA 지금 안 보입니다. 지워서. 그래서 요걸 보이게 하면은 51 이동평균선 나오고, 그 다음에 200일 이동평균선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어요. 지우는 게 아니라 이제 감춰주는 거죠. 그러면 부유합선도 좀 감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뭐 볼륨도 밑에 있는 거, 이거를 좀 감췄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없어져요. 훨씬 깨끗해지죠. 그래서 이제 볼륨은 놔두고, 그럼 이렇게 이제 지워 놓으시고, 여기다가 또 피보나치를 붙여 보겠습니다. 그럼 피보나치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제일 저점이 어디였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4월달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을 요렇게 좌표를 꼭 하단에 딱 맞추고, 또 오른쪽으로 쭉 끌고 가세요. 마우스를. 그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기 하얀 선이 최고점에 딱 닿도록 작도를 하셔서 여기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팔란티어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렇게 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382짜리까지는 들어왔구나.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정도 오면은 한 번 사주고, 또 50% 오면 또 한 번 사주고, 618 오면 또 한 번 사줘야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세요.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워치리스트를 하시면은 저희가 아이온큐에 이제 그려놨던 거, 그다음에 팔란티에 그려놨던 거, 근데 테슬라 가면은 테슬라는 이제 안 그려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에도 또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요거 누르셔서 여기 최저점이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 오른쪽으로 쭉 가져가셔서 최고점 여기 있죠. 여기에 흰 선이 딱 닿도록 클릭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요거를 잡고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여기도 최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만큼 올라왔다. 지금 현재 주가가 밀렸는데 382 자리에 야 저번에 약간 그저께 터치하려고 그랬었구나. 그리고 반등을 했구나.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오면은 요때 한번 매수를 해줄까? 혹은 50%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려볼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아이온큐 그대로 돼 있고 팔란티어 했고 테슬라 했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피보나치를 이 트레이딩 뷰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래서 항상 제가 쓰는 도구들은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그 즐겨찾기를 별표를 클릭해서 여기다 이제 계속 모아 놓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AV 합선 모았고 피보나치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한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